네, 안녕하세요. 상생교육입니다. 자, 전 시간에는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ITQ 엑셀 시험에서는요, 피벗 테이블하고 부분합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피벗 테이블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삽입 탭에서 보면 표 그룹이라고 있어요. 표 그룹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피벗 테이블을 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제1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뭐 3작업에다가 이제 만들어라 그랬고요. 자, 조건을 한번 보세요. 자, 대여 수량 및 분류별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여 수량이 행이 되는 거고요. 분류가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행, 열, 뒤에 있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요게 행이라고 돼 있어요. 이 행에는 대여 수량을 끌어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행열이니까 분류가 열이죠. 그러면 이 열 방향에다가는 분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품명의 개수와 대여 가격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품명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제품명을 여기다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개수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 가격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 대여 가격을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끌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여 가격을 끌어놓으면 이게 숫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합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합계를 평균으로 이제 고칠 겁니다. 자, 고칠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여 수량을 그룹화하고,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이 대여 수량을 보시면은요. 1에서 600이고 601에서 1200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 부분을 이게 그룹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은 어디서 하냐면 이 분석이라는 탭에서 피벗 테이블이 아니고 여기 그룹, 이 그룹이라는 그룹에서 여기 그룹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1이 시작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값은 2400이 되는 거고요. 그 증감값을 이제 거기서 이제 차이값으로 이제 넣어주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해라. 이것은 피읍, 티귿, 이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류인 여기를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쉘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파라솔이 있잖아요. 이 파라솔이 지금 여기 C열과 D열이 있는데 요게 합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E와 F 여기를 합친 거고 G와 H 여기를 합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지워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열에 대한 총합계고요. 행에 대한 총합계는 이쪽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 행에 대한 총합계를 없애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이게 출력 형태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분류가 가운데 돼 있으면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으면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기본이 왼쪽 정렬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쉼표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쉼표가 들어가 있으면 콤마를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 3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분석이라는 탭에서 여기 피벗 테이블 그룹에 보면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이게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쉘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를 체크를 하시란 얘기예요.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빈 셀에다가 요 별표를 넣으라 그랬어요. 별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행의 총합계 표시 이 체크 표시를 이제 없애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피벗 테이블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잠시만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자, 먼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여 코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자, 근데 얘는 지금 복사를 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냐면 요 삽입에 보시면 요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치를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어디냐면 제3작업이죠. 근데 저는 여기 시트 3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시트 3을 클릭을 하세요. 시트 3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B2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B2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뜨죠. 자, 이게 만약에 안 뜨시면은요, 여기 목록 필드라고 있어요. 목록 필드를 누르면 없어지고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한 대로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여 수량이라고 했어요. 이 대여 수량이 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별이라고 했으니까 분류가 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의 개수와 대여 가격의 평균이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먼저 대여 수량이 있어요. 이 대여 수량을 끌고 행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대여 수량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품 분류라고 했으니까 분류는 열에다가 끌어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요. 이 제품명을 이 값에다가 끌어다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개수라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 문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개수가 개수로 설정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문제를 보시면 대여 가격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여 가격을 끌고 여기 값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 순서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에다가 하나 이상의 값을 넣게 되면은요, 이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나중에 실전 작업에서 얘를 요 행에다 이렇게 옮기면 요렇게 행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작업이 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어떤 거, 두 번째가,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했어요. 1번은. 자, 2번 볼게요. 대여 수량을 그룹화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대여 수량이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분석 탭에 가서 어디냐면 그룹에 가서 여기 그룹 선택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시작값이 얼마냐면 이 시작값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부터 시작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끝값 있죠. 끝값은 몇이냐면 여기 2400이 끝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400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위는 뭐냐면 증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에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어요? 600까지 돼 있죠. 그럼 요게 지금 보면 600씩 증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600이라고 쓰시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그룹이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레이블이 있는 쉘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와 여기가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하나로 합치란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면 요 분석에 보시면 요게 피벗 테이블 그룹에 요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쉘 병합 및 가운데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라 그랬죠? 빈 셀에 별표 2개를 표시하래요. 그럼 여기 보시면 빈 셀이라고 있죠.
여기에 별표 2개를 넣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출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게 개수하고 여기 대여 가격, 이게 행에 대한 값이거든요. 이게 행에 대한 값이고,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면 열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약 및 필터에서 보시면 행의 총 합계를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를 없애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없애 주시는 거죠. 자, 이런 다음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어 있냐면 빈셀 됐고 행의 총 합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파라솔, 테이블, 원터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를 정렬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열 레이블 옆에 있는 얘를 누르고요. 지금 오름, 내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오름 차순도 아니고 내림 차순도 아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끝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세요. 블럭 지정을 하시고, 이 외곽에 두꺼운 선이 있죠. 이 외곽에 두꺼운 선을 끌고 요 뒤에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름도 아니고 내림 차순도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저희가 끌고 가서 위치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별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별표가 지금 가운데 돼 있어요. 가운데 돼 있고, 요 숫자에는 어떻게 돼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죠. 쉼표가 즉. 그러면 여기만 블럭을 씌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쉼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홈에 보면 표시 형식이 있죠. 여기서 쉼표 하면, 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고요. 자, 이 별표는 가운데죠. 그러면 가운데를 눌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여기 분류가 돼 있고 대여 수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냥 분류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 레이블, 여기는 대여 수량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는 제품명 이래서 여기 한 줄로 표시가 되어 있죠. 결과값에.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대여 수량이 단위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이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저희들이 입력을 할 때 대여 가격하고 Alt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단위 원을 쓴 거예요. 그래서 Alt 엔터를 친 거는 이렇게 두 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 줄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대여, 여기 피벗 테이블 필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여 가격을 누르시고 값 필드 설정을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요 사용자 지정 이름 뒤에다가 저희가 직접 써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단위하고 원하고 가로 닫고 이러고 확인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완벽히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룹이 돼 있죠. 자, 그룹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돼 있고요. 숫자가 오른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천 단위가 아니지만 천이라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상이 아니죠. 자, 그래도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꿔줘야 되고 여기 바꿔줘야 되고 여기 정렬이 돼 있네요. 학업, 특기, 일반 해서 이제 정렬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에서 블럭을 씌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누르시고요. 기존 워크시트 하시고 위치를 클릭하시고요. 자, 어디에다? 저는 시트 4에다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B2셀에다 클릭하고요. 자,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 저희가 끌어다 놔야죠. 그러면 모집 인원이잖아요. 모집 인원이 행이고 전역명이 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갑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먼저 모집 인원을 행에다 끌어다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역명을 열에다 끌어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명이라고 했으니까 대학명은 갑에다가 끌어다 놓으시고요. 자, 개수 맞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022년 경쟁률, 2022년을 요 개수 밑에다 끌어다 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전역명을 자,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역명은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여기가 전역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를 내림 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오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내림에 가까우니까 저는 내림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학업 우수자 돼 있고 특기자 돼 있고 일반 전형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정렬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을 그룹화하고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합계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합계인 얘를 누르고 값필드 설정해서 여기 평균 하고 확인 하면 이렇게 평균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쉘 병합 및 가운데 하고 빈셀에 요걸 누려요. 자, 이건 어디서 했었죠? 자, 여서 분석에서 요 옵션이 있었죠? 자, 분석이라는 탭에 피벗 테이블 그룹에 옵션이 있어요. 옵션 누르시고 레이블이 있는 쉘 병합 가운데 체크하시고 빈셀에다가 별표 2개 하시고 요약 및 필터 있죠. 자, 요약 및 필터에다가 놓고 행의 총합계 없애라고 했으니까 얘를 없애주세요. 자, 이러고 정렬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룹도 안 했죠. 자, 그룹은 어떻게 하죠? 얘를요, 이렇게 블럭이 씌워지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블럭 씌우시면 안 돼요. 아무데나 이 중에 이렇게 블럭 씌워줘도 안 되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석에서 그룹이라는 그룹에 그룹 선택을 누르시면 되죠. 자, 시작값은 얼마예요? 201이죠. 그러면 여기가 20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값은 얼마죠? 600이죠. 자, 그러면 600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가 있어요. 자, 단위가 보니까 100씩 증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00으로 돼 놓고 확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됐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블럭을 씌우시고요. 자, 여기 소수점이 있지만 여기 소수점이 없죠. 그러면 여기 홈에서 여기 쉼표를 누르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별표가 어디 돼 있어요? 가운데 있죠. 자, 가운데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바꿔야 되죠. 레이블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여기는 모집 인원이고요. 자, 모집 인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전역명이니까 여기를 전역명으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안 보이죠? 경쟁률이 안 보이죠? 자, 그럼 경쟁률을 넣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평균 누르고 값필드 설정. 그리고 요 뒤에다 놓고요. 2022년 한 칸 띄워져 있으니까 한 칸 띄우고 여기에 경쟁률 하고 확인을 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자, 여기 이 앞에 있는 게 얘가 행, 요 뒤에 있는 게 열, 요 뒤에 있는 게 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룹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룹은 어디 있었죠?
분석에서 여기 이제 그룹 여기를 클릭을 하고 아무 데나 블럭이 씌워지면 안 된다 그랬죠.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고 그룹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룹을 해제하려면 그냥 해제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은 어디서 하죠? 여기를 눌러서 정렬을 하셔도 되고 여기를 눌러서 정렬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이 있는 쉘병합 및 가운데 별표 이런 건 어디에 있었어? 자,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시고 여기 분석에서 보면 여기 옵션이 있죠. 여기서 이것과 이것만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름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를 누르고 갓필드 설정에서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합계다 아니면 평균이다 최대값이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누르시고 갓필드 설정 여기 함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좀 뭐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